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테리어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테리어로 눈탱이 맞는 과정, 인테리어에 눈탱이 맞는다는 건 그 뒤에 추가 비용이 계속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데, 인테리어 추가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힘들어요.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처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힘듭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도 또 보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인테리어 눈탱이 맞는 과정을 몇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요즘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주 자체를 노마진으로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그 뒤에 추가 공사로다가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건 어찌 보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업체의 고육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약속과는 달리 공사비가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 장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가맹점 계약을 따내거나 인테리어 계약을 따내려면 당연히 공사 퀄리티도 좋아야 되는 거지만 일단 좀 싸게 해야 마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더 싸게 시공을 한다고 하면 왠지 더 양심적일 것 같고 거품이 뭐 좀 제거된 것도 같고, 근데 실제로 거품 없이 시공을 한다고 믿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면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공사 비용이 나온 걸 보고서 어리나가 있는 창업자들을 많이 봅니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정석대로 할 걸 조금 아껴보려다 돈 더 썼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요즘 진짜 많이 봅니다. 왜냐면 요즘 정석대로 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서 약간 아껴보려고 야매로 직접 하는 사람들이 더 뒤집어 쓰는 거죠.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할 때는 그야말로 기본형만 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견적은 그야말로 내가 돈 받는 범위 안에 있는 견적인 거죠. 내가 수익을 보면서 내가 돈을 받는 그 공사 관련된 견적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수익을 보는 공사 견적, 그 이외의 견적은 일단 어물쩡 넘어갑니다. 그런 내역으로는 공사를 하기 전에 철거라든지 전기 공사라든지 이런 승합하는 거 있잖아요. 바닥이라든지 천정을 다지는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금액들과 덕트 공사라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공사지만, 이건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 그 팀의 수익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20평짜리 돈가스를 하던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커피숍을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핏 보면 뭔가 다른 그 요식업 쪽으로 했던 자리니까 좀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기존 시설을 좀 살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설프게 하지만 커피숍하고 돈가스는 동선도 완전히 틀리고 테이블 크기, 정렬, 주방 크기까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작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철거비에다가 또 거기서 나온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업체들 하나하나 직접 외주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최소로 잡아도 300에서 500은 들어갈 겁니다. 바닥을 또 이렇게 시멘트 느낌으로 또 세련되게 하고 싶은데 붙어있는 타일을 다 벗겨내니까 바닥이 고르지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거를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 또한 돈백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천정을 다 철거했는데 부분적으로 천정을 뭔가 좀 입체감 있게 완전히 그냥 떠 있으면 좀 휑하니까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조물을 좀 놓는다든지, 그렇게 좀 타일 붙이는 곳도 있고 안 붙이는 곳도 있고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하려면은 또 천정 공사로도 또 한 돈백 정도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돈가스 집은 돈가스 튀기는데 가스만 썼는데 커피숍에서는 오븐기를 쓰는 겁니다. 전기 오븐은 전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지금 220V면은 전기 오븐을 하기 위해서 380V로 바꿔야 되는 이런 작업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오븐기 한 대 들어가는 전력량만 해도 7kg가 들어간다. 근데 기존의 돈가스 집에 있는 전체 전력량이 10kg밖에 안 되면은 10kg 이상을 또 승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전에다가 돈 주고 승합을 하게 되면 키로당 15만 원 들어간다.
이러면 뭐 한 13kg 더 넣어야 돼. 그럼 2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건물에 남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뭐 다른 전봇대에다가 전기를 끌어와야 된다. 뭐 이러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사하다 보면은 고객 동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테이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전기 배전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기 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어가는 게 또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그 배전반 위치 바꾸는 것만 해도 또 5, 60만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합치게 되면은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1,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가게 찾고 공사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공사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상조회사 가입을 하고 실제 그 서비스를 실행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상조 서비스 그 보험만 들어놓으면은 유사시에 문제가 없이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식사는 몇 인분이 기본인데 얼마가 추가가 된다든지 식사 메뉴 퀄리티가 여태까지 낸 돈으로는 요 정도 퀄리티인데 추가로 좋은 반찬이 추가되면 추가로 얼마를 또 더 내야 된다든지 상주 옷차림들에도 등급이 있는 거고 본인이 들어가는 관에도 다 등급이 있어요. 안 그래도 경황이 없고 상 치르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거 해서 보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에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네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 걸로 해주세요.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들었지? 할 정도로 금액이 무지하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쁘게 잘 나오게 하고 싶고 내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일이고 이왕이면 좋게 퀄리티 있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주세요. 이걸 얘기하면 예 그럼 네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소리 해버리면 매 순간 공정마다 그런 식으로 야식을 줘버리니까 또 추가로 가고 겁나니까요. 뭐 간판을 뭐 뒤에도 달아드릴까요? 얼핏 보면 그냥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추가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추가 금액이 올라가고 앞에 문을 달아매는데 기본으로 하게 되면 좀 허접하니까 좀 망 좀 달려서 좀 이쁜 걸로 좀 넣을까요? 이렇게 되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좀 자동문으로 하게 되면 테이블을 하나 정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자동문이 얼마예요? 또 하면 뭐 싼 거는 150인데 비싼 거는 300이다. 그럼 테이블도 늘어나고 자동문 하면 이쁘니까 그럼 300으로 해주세요. 그럼 또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은 괜찮지만 1년 뒤에는 좀 허접해지겠는데요. 좀 덜 이뻐지겠는데요. 이러면 또 그럼 오래 가는 걸로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좀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게 파티션 좀 하나 쳐드릴까요? 그럼 그것도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정에 없던 테라스가 생기고 예정에 없던 외부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예정에 없던 간판 업그레이드가 되고 카운터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공사하는 내 잘못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잘못으로다가 또 추가로 들어갈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기본 덕트 공사는 이 공사비에 다 들어가지만 이 건물 자체가 덕트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로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 건물 잘못이니까 건물에 따지셔야 돼요. 처음에 에어컨 견적이 얼마였는데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 곳이 아무 데다 놓으면 안 된대요. 저 공간에만 넣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몇십 미터 배관 공사를 추가로 해서 또 왕창 또 공사 견적이 늘어난다든지 이것까지 다 더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5천만 원 줄 알고 계약했던 사람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많게는 더블까지 오버된 공사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결정타로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값들 있잖아요. 뭐 초도 물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어물쩡 어떻게 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초도 물품값으로 몇백이 올라가고 또 생각보다 맨날 금액만 받지 세금 계산서란 걸 한 번도 끊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10%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금액에서 또 부가세까지 10% 두드려 맞게 되면은 5천만 원짜리가 1억짜리 공사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인테리어 업체나 프랜차이즈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악의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줬다 뭐 이런 걸 따지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공사하기도 전에 인테리어 업체라고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그걸 미리 다 알고 브리핑을 해줍니까? 까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거고 그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건데
무료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마진과 자기 인건비도 추가로 넣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분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암묵적으로 초창기에는 좀 굳이 자세히 이야기 안 해주고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그때 좀 제대로 알고 그분들은 그분들 사업,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가게인 건데 우리가 집중해서 먼저 캐치해가지고 먼저 그쪽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철급이 얼마 나올까요? 여기저기 깔 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는 이 금액 이상은 더 못 줍니다.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픽스를 한번 하고 여기 전기 확인하셨나요? 나중에 더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승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미리 확인해 주세요. 공사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그럼 뒤에 이거 하나 더 필요하면 하나 달 때마다 제가 돈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돈 뭐 계약금이나 뭐 중도금 이런 거 주기 전에 돈 주기 전에 모든 건 먼저 체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지간한 거는 자기들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리 체크를 안 하고 일이 진행된 다음에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탱이 맞은 후에 그 공사를 했던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게 아니라 좀 하기 전에 미리 공부도 좀 하고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보고 미리 좀 체크를 하는 좀 그걸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7천만 원 들어간 거하고 나의 무지로 인해서 눈탱이 맞고서 1억 들어간 거하고 이게 3천만 원 차이인 건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돈가스 팔아서 3천만 원 벌려고 하거나 커피 그 몇천 원짜리 팔아서 3천만 원 벌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모쪼록 장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 전에 뭐를 배워야 되는 건지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그만 무지로 인해서 그 뒤에 내 몸과 마음이 힘들 거를 생각하고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초보 창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풀직이었습니다.